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이제 7월 오늘 말일이고요. 그래서 휴가들 많이 떠나셨을 거고 또 떠나시겠죠. 실제로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통화를 보면 휴가를 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휴가철인데 좀 휴가비를 좀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맞죠? 근데 요즘에는 저 아주 나쁜 그죠?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자기들만 올라가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큰 피해를 끼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휴가비를 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안 주면 다음에라도 꼭 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게 그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7월 말일이니까 이제 7월 달이 좀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후반부에서는 이제 중후반부에서는 좀 시끄러웠죠. 저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7월 한 달이었는데 7월 달을 총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8월 달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손절하지 마세요. 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참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책상 정리, 그 다음에 사람이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부지런하기도 하고 일도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부자들 뭐 좋은 습관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7월달 고생은 좀 많이 하셨는데 정리를 잘하고 다음을 또 준비를 하시자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요. 8월 한 중순까지는 약간 시장이 좀 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죠.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돈이 좀 몰려서 그쪽은 약간 좀 팽창돼 있는데 그냥 뭐 큰 등락이나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2차 전지가 난리를 지겼는데 그때 나왔던 투매들은 지금 종목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보면 다우지수는 0.5% 상승 마감을 했고 잘 이렇게 떠 있죠. 잘 순항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무난하게 잘 올라와 있었고 다우지수를 다시 보실까요? 다우지수도 7월 초에 처음에는 살짝 흔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 문제 없이 아주 부드럽게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증시도 차트만 놓고 보면은 7월 초에 잠깐 괴롭혔지만 뭐 지수는 그 이후로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독일 증시나 프랑스 같은 유럽 증시도 7월 초에 잠깐 흔들었지만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여름에 조정이 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소리들이 많았는데 여름에 조정 안 왔죠. 방금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들 증시를 보여드렸는데 여름에 조정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뭐 기술주들 애플을 볼까요? 애플을 보시면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얘 조정 안 왔어요. 7월 달이 시작이 참 좋았다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어제 같은 경우에 메타 이것도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메타 그리고 어젯밤에 아마존 이런 거 미국에서 또 올라갔어요. 어제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주요 기업들 잘 상승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지금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경기 연착륙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경기 연착륙 얘기도 나오고 7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을 했죠.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라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망한다 맨날 망한다고 했던 그 반도체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뭐 잘 가고 있고 그래서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제가 가끔씩 보여드렸던 게 이거죠. 그 VIX라고 해서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를 보시면은 어때요? 어제 한 7%인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공포지수가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여기가 코로나 때 솟구쳤을 때고 작년에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할 때 이렇게까지 급등해서 증시가 폭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네.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 발바닥 뭐 이런 데. 네. 그래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네. 어제 아무튼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마이너스 한 7%인가 급락했어요. 안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데 추가 급락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7월 말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굉장히 이제 환율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전혀 7월 달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2차 전지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네, 보면 뭐 금리가 따로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달러가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안정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했었던 최근이란다. 앞전에 급등해가지고 또 개인을 놀라게 했었지만 원달러 환율도 다시 내려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국제유가 뭐 그냥 80달러 전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최근에 이제 좀 엔화가 좀 날뛰긴 했는데 그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그냥 괜찮아요. 네. 뭐 영어를 굳이 쓰자면 no problem 문제 없다 이거죠. 그죠? 네.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잘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7월 초에 에코프로비엠이 양봉이 하나 나오더니 7월 중순에 포스코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다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지금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요번에 2차전지 올라온 것 때문에 수익 난 사람보다 피해자들이 훨씬 많아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뭐 자주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증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피해봤어요. 다. 펀드 매니저,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도 피해 많이 봤을 거예요. 일부는. 그리고 뭐 저 같은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뭐 다 증권사 지점장부터 저 말단 직원까지 다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많이 가고 나머지는 못 갔거든요.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 그 돈이 다른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가서 2차 전지로 막 가니까 2차 전지 쪽 수익률은 되게 좋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종목 또는 이제 관리하고 있는 뭐 그 펀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수익을 얻었겠지만 일반 개인이나 일반 증권 종사자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뭐 2주 전부터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에코프로 난 더 이상 모르겠다고.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뭐 그게 올라간다, 더 간다, 못 간다, 또 뭐 떨어진다,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누가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오늘은 금양 갖고 얘기해 볼까요? 금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BM 네,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금양이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9조 2천억 원에서 끝나는데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낮에 잠깐 얘기는 했었지만 이게 9조 2천억 원인데 이게 시가총액이 코스피 쪽에서 자 보세요. 9조짜리가 누가 있냐면 금양이 지금 38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오늘 기준으로 38위.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대한항공, 한국조선해양이에요. 한국조선해양이 원래 현대중공업이었던 거 아시죠? 우리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보다 금양의 시가총액이 높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내일 10%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SK텔레콤보다 앞서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금양을 쳐다보면 내가 이걸 왜 안 샀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네. 내일 만약에 15% 이상 급등하면 삼성전기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히 삼성전기를 그죠? 삼성 SDS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를 누가 맞췄다 틀렸다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맞추려고 애를 안 쓰는 게 그게 현명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전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를 벗어났다. 대놓고 얘기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얘기는 해드려야 되는 게 흐름은 읽어드려야 되니까 동향 파악이라도 해드려야죠. 열심히 지금 그걸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언젠간 끝나겠죠.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반등도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무튼 차트도 엉망이고 애매해요. 아무튼 이제 누가 맞췄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전문가건 개인이건 뭐 누구건 간에 유튜버건 누구건 간에 아예 판단할 생각을 하지 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때문에 이제 7월달을 배렸어요. 7월달을 배렸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분위기를 배려놨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7월 총평이니까. 처음에는 6월 말까지 보시면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6월 말까지는 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요렇게 해놨어요. 4월 중순에 찍어놨던 고점이 여기였고요. 82만원. 그리고 요 근처까지 왔다가 슬쩍 돌리든지 뭐 누르든지 그러고 있었어요. 원래는요 보통 요러고 있다가 살짝 한번 머리 내민 다음에 탁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가요. 그럴 줄 알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양봉을 뽑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매도,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현상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공매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때 그 얘기했어요. 공매도 때문인 것 같다. 100만원 찍고 근데 바로 못 갔어요. 7월 중순까지 살짝 더 떨어지면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러다 말겠지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러다 말겠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순서가 바뀐 건데 포스코홀딩스가 개인들이 이거 되게 많이 사는 건데 7월 한 10일 정도까지 약간 이제 요렇게 있었거든요. 거래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가 많아요. 7월 이게 12일인가? 7월 12일 날. 네. 그러더니 3일 동안 올리더니 악고점을 이렇게 쓱 제끼는 거예요. 뭐지 이거? 네,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더 가요. 아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게 7월 17일이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이제 지지난주구나 이제. 네? 보름 전. 그러더니 지난주에 이만큼을 띄워놓은 어디까지 50만원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뭐 단기 과열이구나. 그러더니 하루 쉬는 것 같더니만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지난주구나 이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 10%를 뽑네요. 뭐지 이거? 제가 자꾸 뭐지 이거 그러죠? 뭐지? 그러니까 못 보던 거란 얘기예요. 이게 뭐야? 월요일 날 하루 쉬듯이 주말 쉬고 오더니 23%까지 뽑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이만큼이 터집니다. 이런 거래에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날 이만큼 터졌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미쳤구나. 그럼 이제 전고점이 2007년도 전고점이 76만 5천 원인데
저기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네. 그러더니 증권사에서 미친 듯이 이제 뭐래요? 목표가 올렸죠. 75만 원 전후로. 네. 그래도 진짜로 정권점까지 갑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제 반응을 했냐면 7월 15일 이후에 본격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긴 7월 20일 이후가 되겠지만 근데 7월 15일 이후부터 개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거? 그리고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그리고 목금 그리고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7월 초에 출발은 좋았다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름에 조정 온다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 겁을 많이 줬는데 조정 안 왔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 급락하고 환율 안정을 찾고 국제유가도 안정을 찾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네, 시장이 되게 안정이 됐고요. 맨날 경기 침체에 운운하던 그런 언론사에서 경기 연착륙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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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스닥 기술주 폭등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엔비디아 폭락 나올 거라 그렇게 호들갑 떨었는데 폭락은 안 나오고 계속 떠 있고 애플은 계속 신고가 내고 있고 미국의 어젯밤에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인텔 아시죠? 반도체 인텔은 흑자 전환했고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제 흑자 전환하겠죠. 다 좋아요.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도 망한 게 없고 그리고 7월 초에 있잖아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개별주나 테마주들 차트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정말 좋은 거 많았어요. 근데 이 썩을 놈들이 대놓고 걱정합시다. 이 썩을 놈들이 그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놨어. 다 망가뜨려 놨다니까. 물론 이제 그걸 팔아서 차트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팔아서 넘어간 개미들 잘못도 있지만 개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유발을 시켰거든요. 자극을 한 거죠. 자극을. 코 밑에 이렇게 간질간질하면 어떻게 해요? 재채기 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미들이 그걸 버리게끔 유도를 했거든요. 모든 책임은 개미들한테 있는 거 맞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아니 솔직히 저 같아 누가 와서 코 밑에 간질간질하면 저것도 재채기 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 건드려 놨다 이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다 팔아서 일로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런 식의 차트는 여러 번 나온다니까요. 특정 종목이나 특정 테마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현상은 항상 있어요. 앞에서 뭐 신라젠, 시젠 뭐 그런 것도 얘기했었고 다 있어요 항상. 코스피에서 그럴 수도 있고 코스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잡주가 그럴 수도 있고 대형주가 그럴 수도 있고 많아요. 옛날에 뭐 컴투스 있죠? 컴투스 혹시 아세요? 옛날에 게임주가요 미친듯이 갈 때가 있어요. 있다니까 특정 종목. 지금은 컴투스가 인기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여기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차트 보고 48,000원입니다. 유사한 사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컴투스였는데 이게 88,000원까지 찍었다가 1년 뒤에 2배 이상 가요. 이게 그 모바일 게임 강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이거 말고 또 이제 SM 있죠 SM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류 그것 하고서 SM이 옛날에 금융위기 왔을 때 800원인가 그랬어요. 700원이구나. 771원. 근데 이랬던 게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5만원 가 있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7만원까지 갔어요. 2012년도에. 이 당시에 이제 뭐 JYP 그 다음에 YG 그때쯤에 상장했거든요. 그 두 회사가 그때 많이 갔어요. 그때 뭐 키스트 같은 연예기획사 이런 것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특정 테마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주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체 테마주를 먹여 살려주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을 피해를 입히면서까지는 안 갔어요. 요번에 달랐던 건 뭐냐면 다른 데서 피해를 많이 입히면서 가더라 이거죠. 자 보세요. 고객예탁금이
그렇게 안 늘어났잖아요. 맨날 뭐 TV 틀면 어디 부동산 폭락했다, 뭐 주식시장 뭐 망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망가져서 고객예탁금이 크게 안 늘어났었어요. 최근에 여기 3월, 특히 3월 달에 미국의 은행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크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최근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7월 초에 또 조정온다 그래갖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갑자기 고객예탁금이 확 늘어요. 이만큼 늘었어요. 7월 27일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늘죠? 고객예탁금이. 재밌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신용융자. 신용이 그렇게 잘 안 늘다가 확 늘어나는 거 순간적으로 늘어서 순간적으로. 언제요? 7월 13일 이후. 7월 한 15일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확 올랐다니까. 이거는 맨날 보여드리던 거죠. 또 이 얘기 안에 식상하시죠? 네, 이거 보세요. 주식형 수익증권 국내. 네, 이 얘기는 거의 안 했었을 거예요. 한 적 없을 거예요, 최근에. 주식형 수익증권 국내 거.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게 줄어들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나갑니다. 이 돈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실제로 수익형 증권에서 돈 빠져나갔다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 돈 어디 갔을까요? 네, 별의별 데서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빚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행복해하느냐? 이게 뭐예요? 미수공장고. 이게 올해 되게 심리적으로 힘드실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게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이지. 이게 단기 고점을 찍으면 주가는 단기 저점을 찍는다. 맞죠? 네. 저번에 여기도 이제 맞췄잖아요. 여기도. 근데 요게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었죠. 요게 보시면 올해 최고가가 여기였어요. 근데 미수공장고 요게 지금 여기까지 늘어납니다. 역시 7월 27일까지입니다. 7월 27일 날 2차전지 관련주들 장대 음봉 나왔죠. 막 15% 20%씩 급락했죠. 그때 그날이에요. 그러면 그날 물린 사람들은 2, 3일 뒤에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공장고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람들이 또 더 물릴지 안 물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간다면 미수공장고는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고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이 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해도 돼요. 단기 바닥. 네. 지금 전 세계 어디 조정받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안정을 찾고 그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들게 했냐? 7월달을 배려놨다니까요. 원래 7월달에는 돈 많이 버셔갖고 여행도 좀 이제 좀 좋은데 가시고 좀 그래도 여름에 휴가비 나와서 다행이다. 좀 그렇게 좀 돈을 좀 넉넉하게 쓰시게끔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되는데 요놈의 요 2차전지 요 썩을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인 것 같아. 방송할 때 이 썩을 것들이 딴 쪽에 피해를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힘드셨던 거지.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잘못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쪽으로 간 사람들 지금 행복하냐 이거예요. 행복하게 뭘 행복해요. 미치는 거지. 이러고 있다. 다 물렸다고요. 싹 물렸어. 신용 늘어나죠. 고객예탁금 늘어났죠. 아까 뭐 수익형 증권 돈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싹싹 긁어와서 하긴 했는데 실적이 좋지가 않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휴가철에는 돈이 좀 빠져요. 사람들 휴가 가니까 주식하는 그 거래량도 줄어들고. 근데 거꾸로 거래 대금이 무지하게 늘어난 거죠. 그만큼 과열됐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휴가철이 아니라 만약에 뭐 3, 4월 달, 5월 달에 이랬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래 대금 한번 보고 이제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코스피 거래 대금이 15조 원이에요. 그럼 뭐냐면 거래 대금은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코스닥 쪽 거래 대금은 1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2차 전지 그 지지난주에 미친 듯이 갈 때 그 전에 10조 원, 12조 원, 뭐 많으면 15조 원이랬어요. 그러니까 10조 원에서 한 12조, 13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에. 이쪽은 이제 안정을 찾았죠. 거래대금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가 끝났느냐?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갈 거 같냐고요? 아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포지션을 안 바꾸죠. 이게 차트가 좀 되게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데 오늘 이거 뭐 얘기하기가 뭐예요? 이게 낮에 하는 이제 라이브 그 정의원들 유로회원들한테 설명하는 건 편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기법 강의도 많이 했고 제 스타일들을 잘 아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근데 무방에서는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달을 못해요.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평가하면 미친 겁니다. 이 차트는 미친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는 차트예요. 이 차트에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항이 제일 심한 게 여기에요.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가격대가 저항이 되게 심한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여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잘 보시면 오늘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어요. 그럼 뭐냐면 누군가가 무지하게 많이 팔아먹었고 누군가가 무지하게 샀거든요. 근데 투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주식을 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못 알아듣겠다 4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원래 차트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미쳤다 그랬겠어요. 모르시죠 이거? 우리 회원들은 지금 다 7번 찍어주셨는데 뭔 얘기냐면 아까 뭐 이것저것 다 팔아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여기 이날 저기 처음 음봉 맞은 날 있죠. 여기 요 시가가 저항이 원래 가장 세다 그래요. 시가 종가가 아니고 시가가 그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날 음봉의 시가도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대가 대충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요 일대 맞죠? 16만원 전후 여기가 저항이 제일 세다 그러면 뭐냐면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통상 캔들이 이렇게 끝나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끝나든가 올라오다가 꼬리 달고 떨어진다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분차트 보시면 하늘바라기님 이해 안 가세요? 자, 분차트 보세요. 아침부터 1분봉으로 봅시다. 똑같이 아침이랑 똑같이. 아침부터 있잖아요. 아침에 잠깐 흔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투매가 안 나와요. 여기 10시, 뭐 11시, 12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매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2시쯤 되고 돈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잠깐 흔들었다 또 올라가요. 근데 잘 보시면 거리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무지하게 많이 팔았는데 그걸 누군가가 무지하게 많이 샀고 저항이고 뭐고 간에 그냥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력이 그러는 거냐 개인이 그러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라 이거죠. 이런 차트는 나오면 안 되고요.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바닥에서 나오면 이해하겠어요. 한 여기쯤에서라도 나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게 나온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비난하지 마시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물린 자리가 여기인데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줘요? 왜?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갈 거면 빨리 가든가. 포스코홀딩스는 안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여기 그 저항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 다 밑에 있어요. 에코프로 이 밑에 있거든요. 아까 여기가 매물이 제일 세다라고 얘기했던 자리 있죠. 다 그 밑에 있어요. 에코프로 BM 네. 훨씬 밑에 있죠. 포스코 엠텍 밑에 있어요. 포스코 DX 밑에 있고요. 근데 딱 두 녀석 금양하고 금양은 여기서 다 대놓고 끝났고요. 이게 안 나오는 차트라니까. 이거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간 뚫어요. 원래 에코프로가 금양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금양이 에코프로를 데리고 다니더군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따지면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서열이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린 전문 용어로 홍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형동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홍가루 집안이지 그게 정상적인 집안입니까? 오늘은 얘가 형이었다가 다음 주에 가니까 동생이 형이 돼 있어요. 그게 홍가루 집안이죠. 그러니까 여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여기 미쳐가지고 지금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왜 얘기해드리냐고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대신에 지옥문으로 그냥 본인이 다이빙 하시는 거예요. 번지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리면 많이 아프세요. 물리면 약도 없어요. 네. 하고 싶으면 하시라니까. 저는 경험을 쌓아야 되겠어요. 경험 쌓는 건 좋은데 잃어버린 돈을 찾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두 개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아무튼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 차트예요 지금.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음봉 나온 날 밤에도 그 얘기했죠. 네. 이런 음봉이 두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 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또 올라오는. 낮에 우리 만나한테 얘기했었는데 이 목요일날 이 장대음봉 나왔을 때 실제로 그랬다니까. 이런 거 두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 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뺀다는 얘기거든요. 촥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차트가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음봉이 그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나와요.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끝났나 안 끝났나 또 보고 있어야 돼. 안 그래도 이제 이게 올라와서 다른 종목들을 못 가게 방해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식하는 사람들 다 짜증이 나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이러고 있으면 또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가야 다른 게 가니까. 이게 8월 달의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8월 1일이죠. 이 친구가 안 가야 다른 게 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사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말하기 싫어요 진짜. 근데 왜 얘기하겠어요? 네, 이 친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두머리 역할하고 있는 게 요거하고 금양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금양. 이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2차전지 관련주 다 보지 마세요. 두 개만 봐도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때 나머지 종목도 틈에 나왔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종목들이 음봉을 맞았는데 다행히 그때부터 급락했던 개별주들이 상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진양폴리 같은 거 지난주 수요일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다시 올려버리죠. 요거하고 성우전자라고 있어요. 회복이 빠른 편이죠. 성우전자 수요일까지 막 끌려 내려갔거든요. 이러면서 근데 바로 감아 올려버리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 투매가 나왔는데 회복이 이번엔 빨리 될 거다. 왜냐하면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는 막 미국 증시도 막 바닥 못 잡고 헤매니라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조정을 받는 데가 없고 우리나라 2차전지 때문에 지금 그 포모 증후군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회복이 좀 빠를 거다. 실제로 회복이 빨라요. 네. 모른다니까 지금 바로바로.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니까.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안 보셔야지 이겨요. 이거 차트를 자꾸 보시면 안 돼. 그리고 여기 태평양 물산 이런 거 보세요. 떨어졌던 거, 쭉 떨어진 거 그냥 7%짜리 양봉 하나 나오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더 나오죠. 여기까지 와요. 그럼 그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SD 바이오센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력이 이게
나은 거라니까. 세력이 똑똑한 거라니까. 기사 나오니까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이런 종목들 이거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평선이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지죠. 근데 이건 역배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뒤집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어떻게 돼요? 조만간 떨어지겠죠. 이평선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거꾸로 이 원래 차트로 돌리면 이거거든요. 이평선이 밑에 쪽으로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려요. 근데 이게 다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저점 대비 100% 이상 수익이에요. 빗 맞아도 50% 수익이에요. 그래서 역배열 종목을 연구를 잘하는 사람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역배열 종목을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건드리면 두고두고 후회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기 결혼. 예전에 그 아버님들이 여자분들 꼬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손에 절대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말 뭐 먹히지도 않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속아서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속이셨어요. 이래저래. 근데 아무튼 이제 사기 결혼은 사기 결혼한 느낌? 왜냐면 잘해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잘못 걸리면요 큰일 나요. 역별 종목은 함부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사시는 것도. 근데 아무튼 얼마든지 상승 여력은 있다는 거죠. 세력들이 좀 똑똑한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 막 늘어난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시즌 이틀 동안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뭐 하고 있잖아요. 안 놀아요. 신풍제약 살아보려고 자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2차 전지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차 전지가 폭락하면서부터 돌려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약간 이제 돌려 세우고는 약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확 올려요.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이만큼 올라갈 때 여러분들 계좌 많이 회복되셨을걸요? 로봇 관련주가 없었다 하더라도 꽤 괜찮았어요. 왜냐면 테마주들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줬거든요. 기술주니까. 새로운 기술, 뭐 지능형 로봇 이런 거, AI. 그래서 이제 셀바스 AI 기억하세요? 앞에서 많이 갔죠? 지금 최근에 4개월 이상 조정을 충분히 받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려 세우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셀바스 AI 오늘 15% 급등. 오늘 급등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을 끝내고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거래가 이렇게 일정하게 쭉 줄고 있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방향도 틀고 괜찮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다 2차 전지에 관심 가 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솔트룩스도 이제 그때 글로 갔죠. 이건 더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미 돌려 세우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쪽에 관심 가지세요. 한번 검증을 받았잖아요. 지금 사시면 안 되죠. 전고점이니까 눌러줄 때 사든가 다른 걸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차라 이것도 같은 계열인데 네이버 뭐 그쪽에서 AI 이런 걸 해서 움직였는데 이미 조정 끝내놓고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셀바스 AI, 솔트룩스, 알체라는 회사 이름은 다 다르지만 차트는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이 AI.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개별주 싫어요. 두산이 흑자 전환했다잖아요. 두산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이걸로 아주 회사가 없어질 뻔했죠. 특히 옛날 이름 두산중공업, 현재 이름 두산에너빌리티 이것도 이번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네. 흑자 전환. 탈원전 때문에 죽다 살았죠. 탈원전 하기 전에 이제 올라오려고 회사가 돈 벌 일만 남아서 올라오려고 하다가 탈원전만 나왔고 죽다 살았어요. 2,000원까지 가서 2,000원까지. 요즘에 중공업 관련주 다 올라오는 거 아시죠? 얘만 못 올라왔다. 근데 여기도 흑자 전환했어요. 잘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지주회사인 두산이 20%. 이게 왜 오늘 20% 뽑았느냐? 앞으로 돈을 좀 많이 벌 겁니다. 벌 건데 포스코가 가면서 뭐 나중에 뭐 하나그룹주, LS 그룹주 막 급등했죠. 두산도 그룹주 꽤 있거든. 근데 이제 못 간 게 두산그룹주거든요. 두산 퓨얼셀.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요즘에는 투매나오고 있었죠. 네. 감아 올려버리잖아요.
이틀 만에 일주일 동안 떨어진 거 다 감아 올려버렸습니다. 두산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거래량을 보세요. 누가 심심해서 20% 급등시켜놨겠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라니까. 많죠?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면 어떡하시려고. 네. 뭐 여기일 수도 있어요. 거래 터지고 떨어진 적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바닥에서 거래 나온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 분석을 좀 해야죠. 기업 분석을. 근데 아무튼 흑자 전환했어요. 개인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집 앞에 가게 문 닫고 뭐 사람들 이자 낸다고 돈 없다 이런 것만 들으시니까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명 자본재라고 하죠. 자본재. 소비재 말고요. 자본재 회사들이 돈 버는 거는 개인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랑 거래해요 안 해요? 한다 1번 안 한다 4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퓨얼셀이랑 거래하세요? 안 하죠. 안 하시잖아요. 포스코하고 포스코 엠텍이랑 직접적인 거래하세요? 안 하시죠. 삼성전기 관련 거기서 만든 뭐 전등은 사실 수 있겠다. 근데 삼성전기 MLCC 같은 거 가서 구매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기업끼리 거래하는 거기에서는 이 회사가 좋아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효성중공업 상한가 같죠? 모르는 거예요. 왜 가는지를. 모르죠. 리튬 갖고 개인들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리튬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가 오늘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할게요. 리튬 보시거나 만져본 적 있어요? 없으실걸요? 그냥 많이 가니까 또 가겠다 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나중에 이제 뒷북치는 거예요. 저게 다. 2차전지는 과열됐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두산의 이 거래가 터진 거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현대 관련, 특히 현대 관련해가지고 현대 인프라코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계 쪽, 특히 건설 기계. 두산도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두산그룹주가 많이 못 가지.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룹도 약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춰서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7월달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시작은 참 좋았는데 2차전지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배렸습니다. 개미들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원래 있던 거 다 주식이건 펀드건 뭐건 다 팔고 빚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 지금 물렸습니다. 싹 다 물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치매 와요. 그러다 치매 온다니까. 그러고 있고 8월 달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금리 8월 달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마음고생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나중에 혹시라도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환율도 안정적이고 국제유가 모든 거 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들이 8월 달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간다 그 뜻이 아니라 저 상태를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로 돈이 또 퍼질 거고 원래 우리도 갔었어야 되는데 2차전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건 어디에 달렸어요? 아까 금양이랑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면 된다 그랬죠? 이 종목들이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 누구처럼?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더 갈 것 이거 마지막에 있죠? 고점 찍을 때 뭔지 되는 줄 아세요? 상한가 나왔어요. 여기서 악고점을 제끼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더 갔다니까. 에코프로는 150만원, 이 친구는 15만원 찍고 주르륵 떨어졌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좀 쉬어라. 누구요? 에코프로 너 좀 가서 쉬어라 이제. 너 힘들지? 가서 쉬어라. 에코프로 BM도 좀 쉬고 포스코도 좀 쉬고 인터내셔널도 좀 쉬고 금형도도 따라가고 가서 좀 쉬어라. 어떻게? 요렇게 쉬어라. 이래야지 코스닥 지수 안 끌어내리고 조용히 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은 회복을 좀 해놓고 여기서 돈 들어와서 올릴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코로나 관련주도 얘기 좀 해드린 거고 다른 종목들도 막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조정 끝나고 막 꿈틀거리는 거. 네. 실제로 다른 쪽에서 돈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역시 2차전지 후발주자나 아니면 기존에 많이 올라간 걸 잡으시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페이스 기존에 하시던 거 있죠? 그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게 아니라 2차전지를 못 산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특정 애널리스트, 증권사, 지점장,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의 뭐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의 뭐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이건 미친 거예요. 안 가야 정상이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뭐 공매도 때문이다 자꾸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공매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뒤죽박죽 섞여갖고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끄럽게 해놨거든요. 네.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니까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네. 나만 2차전지 없어요. 2차전지 없는 게 나중에 보면 그게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8월 1일 내일도 저녁 방송 진행할 거니까 내일도 봬요. 아셨죠? 아무튼 2차전지는 이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또 바뀌면 또 바뀌었다고 또 얘기해 드릴게요.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시고 네. 8월 달에는 아무튼 이제 이미 7월 달에 지금 2차전지 얘네들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조정을 받은 거예요. 단기 투매 조정이라기보다 단기 투매인데 받긴 받은 거기 때문에 네. 8월 달은 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7월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돈을 좀 많이 버셨어야 되는데 네, 고생만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고생한 만큼 수익 나요. 맞죠? 네. 여기 이제 김 실장님 오늘 소음과 쏠림에서 벗어나 순차적인 회복의 장 분석을 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어렵게 하셨네.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 보여드린다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서 열대야가 심할 것 같은데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셨죠? 네. 전기세 조금 아낀다고 불편하게 주무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짜증난 상태로 이제 그 2차전지 올라가는 거 또 보면 승질 나실 테니까 밤에라도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셨죠? 자,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